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4위의 프라이부르크입니다. 볼프스부르크에게 0대6으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 득점력이 상당하고 리그 7위로 만만치 않은 전력이었다곤 하지만 완벽하게 경기력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후반기 첫 스타트가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도 10월까지는 리그에서 무패를 달렸지만 그 이후에는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올 시즌도 프라이부르크의 후반기 기복이 이어진 양상이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활동량을 중시하는 전술 특성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선수단의 체력이 하락하면서 수비진이 좋지 않아지는 것이죠. 어쩌면 지난 경기의 대패가 프라이부르크의 후반기 성적 추락의 전조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정자는 살라이 그리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2위의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샬케를 3대0으로 가볍게 잡아내면서 후반기 스타트도 아주 좋았습니다. 샬케가 올 시즌 꼴찌로 매우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경기 감각을 올리는데 이만한 내용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고평가를 할 만합니다. 작년까지는 보레가 활동량 대비 결정력이 다소 아쉬워 측면에 기대는 양상이 잦았지만 올 시즌에는 무한이가 맹활약하면서 오히려 최전방이 강점이 된 상황입니다. 키마다가 리그에서 부진했던 흐름을 깨고 이번 시즌에는 리그에서도 7골 3도움으로 맹활약하고 있어 이제는 측면에 기대도 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결정자는 엠핀베, 팔레그리니, 투타, 웨니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프라이부르크가 후반기로 갈수록 경기 기복이 심해졌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원정이었다고는 하나 상대에게 0대6으로 패하면서 좋지 못한 양상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박스한 수비가 다소 불안정하긴 하나 박스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킥력을 가진 그리포의 이탈 역시 상당한 악재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아우크스부르크와 맨헨글라드바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6위의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상위권 상대로 유독 강세를 보이는 언더독 팀이 있는데 아우크스부르크가 그런 유형의 팀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패하긴 했지만 3-4-4로 난타전을 만들면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꿀리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올 시즌 라이프치히와 3대3 무승부를 거두고 올 시즌 홈에서 거둔 유일한 승리가 바이언을 상대로 한 것임을 감안하면 맨헨글라드바흐도 아우크스부르크를 쉽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인을 올리는 팀을 상대로 역습을 나설 때 공격적인 성과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맨헨글라드바흐가 지난 시즌 수비를 거의 포기한 듯한 경기력에서는 벗어났지만 수호신의 이탈 등 전력 보강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아우크스부르크도 마냥 밀리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결정자는 한, 이아고, 바움가르팅거, 페데르센, 우드오카이, 옥스포드, 슈트르볼, 베리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8위의 맨헨글라드바흐입니다. 레버쿠젠을 상대로 2대3으로 패배하면서 후반기 시작이 좋지 못했습니다. 슈팅들이 2골을 넣으면서 끝까지 저력을 발휘해봤지만 3대0으로 이미 스코어가 벌어진 상황이라 동점까지 스코어를 만드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와의 총 전적은 8승 8무 8패로 동률입니다. 따라서 조모의 바이언 이적 등 전력 손실이 상당히 많은 맨헨글라드바흐 입장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역습이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파르케 감독은 EPL에서 노리치를 맡았을 때도 맨체스터 시티에게 맞불을 놓았을 정도로 라인을 높게 형성하는 타입이었고 이는 역습 상황에서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 슈틴들 보르게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헨글라드바흐는 올 시즌 최전방에서의 미들맨인 튀랑이 복귀하면서 측면과 중앙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우크스부르크가 강호들을 상대로 보여주는 역습의 완성도는 상당히 까다로운 상태인데요. 도르트문트뿐만 아니라 맨헨글라드바흐도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당히 까다로워하는 만큼 승무패 접근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버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브레멘과 유니온 베를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0위의 브레멘입니다. 쾰른에게 1대7로 대패하면서 후반기 첫 경기부터 대량 실점을 하고 패했습니다. 주도권을 쥐는 중앙 점유율 싸움에서는 그렇게 밀리진 않았지만 찬스를 만들어내는 면에서 쾰른에게 크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다만 해당 경기는 원정이었고 올 시즌 홈에서는 중앙 점유율 싸움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능력을 자주 보여줍니다. 때문에 홈 원정 성적 스플릿이 아주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홈에서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 아구 슈미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3위의 우니온입니다. 호펜하임을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친선 경기에서의 호조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점유율 싸움에서는 52대 48로 아주 앞서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공격 효율에서는 호펜하임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우니온은 애초에 점유율보다는 압박과 롱볼을 이용한 역습을 주무기로 삼는 팀입니다. 따라서 브레멘에게 중앙 점유율 싸움에서 패한다고 하더라도 큰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빌드업도 롱볼을 때리고 세컨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빠르게 전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드는 유형은 아니지만 베커가 적은 기회를 살리면서 분데스리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자는 쇠퍼, 토르스비, 미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멘이 압박을 주무기로 삼는 팀에게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니온은 스탯이 상대에게 밀리더라도 적절한 압박과 파울을 바탕으로 성적을 꾸준히 챙기던 팀입니다. 우니온이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보훔에게 1대2로 패한 경기를 제외한다면 패한 경기의 상대가 레버쿠젠, 프라이부르크, 프랑크푸르트로 우니온보다 확실하게 뎁스와 전력이 우위인 팀들이었습니다. 유니온 베를린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위트레흐트와 엑셀시오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8위의 위트레흐트입니다. 트벤테에게 0대2로 패했습니다. 유럽 대항전 진출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에서 리그 3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기세가 상당히 꺾인 상태입니다. 올 시즌 철저하게 강약 약강 양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6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1패밖에 당하지 못했고 홈에서는 아예 무패를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유율에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니라 지키기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실점 억제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소 보수적으로 나서면서 도스트의 결정력을 믿어주는 전술도 자주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결정자는 람슬레어, 와메르담, 핸드릭스, 야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11위의 엑셀시오르입니다. 볼렌담을 2대0으로 잡았습니다. 1월 들어 상당히 성적이 좋은 상황인데 1패도 상위권 팀인 스파르타를 상대로 0대1로 석패한 것이라 확실하게 수비적으로는 안정세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최근 맞붙은 세 팀이 모두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팀이라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흐로닝은 스파르타, 볼렌담을 상대로 1실점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후방 제어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위트레흐트도 강팀이지만 어느 정도 실리적인 경기를 한다는 점에서 엑셀시오르가 수비적으로는 확실히 적응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위트레흐트가 공중볼 경합에서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실리적인 롱볼 양상의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결정자는 아유브, 피에리의 동크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엑셀시오르가 최근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세 팀을 만나 한 골밖에 내주지 않으면서 롱볼 양상의 실리적인 경기를 했을 때의 대처법이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위트레흐트도 실리적인 운영을 자주 섞는 팀이라 위트레흐트 입장에서도 꽤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5 언더를 점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예노르트와 네이메헌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1위의 페예노르트입니다. 아약스와 1대1로 비겼습니다. 후반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동점으로 경기를 마친 것은 아쉬우나 까다로운 상대인 아약스와 비기면서 1위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이메헌이 페예노르트 입장에서 만만한 상대는 아닌데 이미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면서 아쉬운 성과를 냈기 때문이죠. 네이메헌이 라인을 내리고 버티기에 들어서는 순간에는 상당히 뚫기 힘든 팀으로 변모하고 이미 수비적으로 나서는 헤렌벤과 시타르트에게 홈에서도 무승부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정자는 트라우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9위의 네이메헌입니다. 엠맨을 3대1로 잡아냈습니다. 타나네가 빠진 상황에도 3골을 넣으면서 공격력에 큰 누수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상대가 올 시즌 승격팀인 엠맨이라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공을 주는 시간 자체가 길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홈에서는 수비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와는 다르게 라인을 올리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원정에서는 아예 극단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보수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의 득점 수치는 3배 가까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습에 나서려고 해도 전술한 페예노르트의 압박 시퀀스를 감안하면 의외로 좋은 드리블 성공률에 기대는 것 말고는 뚜렷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결정자는 브루인, 데울프, 로에프스, 타나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메헌의 수비는 인상적으로 볼 수 있으나 상위팀을 상대로는 빌드업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네이메헌의 한계를 감안하면 페예노르트가 우세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메헌이 생각보다는 드리블 성공 수치가 좋아 페예노르트의 압박 시퀀스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기량 자체는 가지고 있지만 라인을 극단적으로 대응하는 원정에서의 기조를 감안하면 공을 잡는 시간 자체가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페예노르트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